네, 그럼 여기서 수도권 내 감염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방역 대책은 이대로 괜찮은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다시 뵙지 말자고 했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이 좀 어디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5월 연휴 이후에 이태원 발생을 했었고요. 이태원에서 꼬리에 물다가 끝내는 이제 물리센터에서 대규모 발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걱정인 거는 이태원의 그런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큰 불이 한번 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쿠팡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미 감염이 되기 시작하고 또 확산되고 있어서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다가 지금 쿠팡 발생한 부분까지 같이 지금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또한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원인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의 발병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좀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줄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이게 다시 또 늘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거에 너무 이제 매이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중간 이태원 이후에서도 숫자가 줄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물류센터에서 갑자기 또 확 늘어난 상황이라 지금 적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만약에 계속 감염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집단 발병이 일어나 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기 힘든 그런 데서 대규모 발생을 해버리면 아주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아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더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방역 지침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3, 4일 집에서 쉬기, 아플 때 얘기죠. 이게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정규직이신 분들은 자기 휴가를 써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가를 내기가 어렵진 않겠지만, 일용직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한 시간이 자기의 임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파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물리센터 같은 곳도 일용직들 같은 경우에 확인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용직 같은 분들 아프시면 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오히려 고용 관계가 취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 먼 과거는 아닌데 3, 4월 교수님도 매일 저희 뉴스 출연하셨는데 그때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좀 줄었긴 했지만 사실 감염병이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그렇죠. 이게 누구나 이제는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 발병이 일어났는데 예전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집단 발병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파되지는 않았었는데 요새 전파되는 거 보면 PC방 노래방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돌잔치 이런 데서 전파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사실 최근 이제 교회라든지 더 가까운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저희들 고민이 더 많은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 언급이 됐습니다만 권준호 부본부장의 말이었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곳은 좀 장기간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핏 보면 그럼 아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좀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영역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도 꼭 고3들은 등교를 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 지탱을 해줘야 되고 아주 핵심되는 서비스업들 지탱이 경제가 유지되려면 위험한 영역들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야 간신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위험한 것이 통제가 안 돼 버리면 오히려 꼭 지켜야 되는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잘 안 된 영역들에 있어서는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잘 바꿔서 거기가 이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서 운영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통제라고 하시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회를 줘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기회를 줘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고 전파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할 수 있으면 자율권을 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꼭 지켜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치료 중인 환자는 7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국내 의료진 대응은 좀
전문가로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경증 환자 중심이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환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들을 맞이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적을 때 의료 체계를 정비를 해서 혹시도 있을 수 있는 세컨웨이브를 위한 그런 다각적인 준비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조금 좀 그 부분도 좀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그럼 언제까지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어떤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갖추어져야 이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을 거여서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1년까지도 예.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